네, 안녕하세요. 엑시토 PD 케빈입니다. 이번 영상 괌 역사편입니다. 괌 호텔과 항공, 액티비티는 요 위에 링크 보시고 한번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만든 영상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셔도 될 거라 생각됩니다. 괌 역사도 세계사에 등장한 건 필리핀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쌍둥이에요. 이 둘의 역사는 그도 그럴 것이 마젤란에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미국 지배를 받고 또 일본 지배 잠깐 받다가 다시 이제 독립하거나 미국의 자치령으로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필리핀과 정말 쌍둥이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근대사, 세계사에 등장한 계기가, 발견된 계기가 후추 때문입니다. 그놈의 후추가 뭐길래 1453년 그 유럽의 큰 태동이 발생합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유럽을 이끌었던 유럽의 지붕, 유럽의 기둥, 어떻게 보면 유럽 자체였던 로마라는 거대한 존재가 이제 드디어 무너집니다. 드디어? 로마 자체의 역사로만 보면 2200년 만이고요. 동로마로만 보면 1500년 만이죠. 그것도 당시 그 기독교의 경쟁적인 위치에 있던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이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제국에 넘어가게 됐어요. 당시 유럽의 기독교와 중동의 이슬람은 서로 무슨 사이지?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어요. 서로 반목하는 사이. 근데 이게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거죠. 오스만 제국 제가 말씀드렸죠. 터키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보구르 옆에 있던 몽골 지역에서 남하해가지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하게 된 세력이었고요. 세력을 더 키워서 드디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콘스탄티노플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컸지만 동양의 물류가 서양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컸었는데 이 지역이 이슬람 국가에게 넘어간 거예요. 당연히 인도에서 났던 후추가 유럽으로 갈 때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후추값 안 그래도 비싼데 더 올라가게 됐어요. 유럽 끄트머리 변방 지역에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후추 향신료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서쪽 항로를 개척했는데 실패했죠. 애꿎은 쿠바 원주민, 아메리칸 원주민만 인디언이 돼버렸어요. 마젤란, 물론 그는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스페인 국왕의 허락을 받고 스페인 배를 이끌고 서쪽 항로를 개척하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움직임은요 향후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대항해 시대로 말미암아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그 교역로가 형성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신대륙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신대륙이지 사람들 다 살고 있었어요. 역사가 유럽, 서양 입장에서 써졌다 보니까 이게 신대륙의 발견, 지리산의 발견이었지 사실 폴리네시아인들 다 미리 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 말할 것도 없고요. 큰 해양 제국을 건설한 폴리네시안들 이미 괌, 필리핀, 남쪽의 뉴질랜드 지역 다 가서 하우면 모아이 석상이나 갈라파고스 제도까지도 정착을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기술자와 예술가들이 다 서로마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현재 로마 지역, 이탈리아 로마 지역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기술공과 예술가들이 서로마 지역, 지금의 로마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발생지, 기원지가 됩니다. 자, 르네상스, 나 다시 돌아갈래. 언제로? 그리스 인본주의 시대로. 유럽은요 크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헬레닌과 헤브라인입니다. 정말 쉽죠? 예수 탄생 이래에 기독교가 발생이 되었고요. 이 기독교가 약 1500년간 유럽의 어떤 근간이 됩니다. 근데 이 근간 이전은 뭐였냐? 바로 그리스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걸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1500년간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다 보니까 당시 너무 종교적이었어요. 모든 행동과 강령과 모든 정치와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다크에이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모든 게 정체되어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동로마 제국의 예술과 기술가들이 다 서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달된 기술과 더 진보된 예술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과학은 천동설에서 기동설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1500년간 응축됐던
짓눌렸던 에너지가 드디어 르네상스를 계기로 다시 폭발하게 되었던 거죠. 이 지리상의 발견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예요. 후추는 정말 첨가제였을 뿐이죠. 자, 얘기 다시 돌아와서 1519년 9월 20일 마젤란은 배 5척과 270명의 선원을 이끌고 자,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유럽에서 남미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9월에 출발해가지고 다음에 봄이 돼서야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냥 쉽게 도착한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태평양을 진입하는 그 협곡이 나오겠지 했는데 계속 안 나와서 계속 내려오다가 반란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그 협곡인 마젤란 협곡이라고 이름이 졌는데 마젤란 협곡을 지날 때는 뭐 38일 정도가 걸렸다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배도 난파되고 배 하나는 다시 도망가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남은 3척을 이끌고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서 드디어 태평양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태평양에 도달했을 때 이 큰 바다와 이 고요함 그리고 잔잔함 정말 평화로워서 이름을 태평양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던 건 아무도 몰랐던 거죠. 금방 도착할 것 같았던 인도는 보이지 않고 어마무시한 긴 여정이 정말 고요하고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남아있는 비스켓도 다 없어졌고 쥐 다 잡아먹었대요. 배에 남은 뭐 가죽 같은 거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를 모를 거의 그냥 죽음의 병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각기병, 괴혈병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장시간 항해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장시간 야채를 못 먹으면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 비타민 부족으로 이제 괴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한 달에 걸쳐서 항해를 하다가 우연찮게 정말 기적처럼 발견한 것이 바로 괌이라고 합니다. 괌에 도착했을 때 선원도 굉장히 기뻤다고 해요. 뭐 예포를 쐈다 그래요. 예포를 쏘다 보니까 그 폴리네시아인들 차무르족들이 다 모두 다 해변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딱 2000년, 3000년 전에 괌에 도착했는데 뭐 대포 같은 소리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다 해변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마젤란 필요한 것을 괌에서 얻으면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좀 쉬웠던 것이 대포를 처음에 싸가지고요. 괌 주민들이 좀 순순히 응해줬다고 해요. 필요한 것들 다 챙겨갔는데 당시 괌 원주민들은 그 1대1 물물 교환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즉 물건을 마젤란 쪽에다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당연히 챙겨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해요. 거기다가 뭐 조그만 배까지도 이제 가져갔는데 마젤란 측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도둑놈신봉가 도둑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막 그 훔쳐간 배에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없다, 여기 도둑놈도 없다. 그게 이제 괌이라고 돼요. 괌이 이제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마젤란 측에서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괌, 도둑놈 섬이라고 해서 괌으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명명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캥거루 같은 경우도 서양인들이 처음 보고 저게 무슨 동물이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캥거루 그랬다 그러죠. 캥거루 뜻이 이제 나도 몰라 이런 뜻이었는데 아 저게 캥거루구나 뭐 이렇게 했듯이 괌섬도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로 외쳐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여담이 있는데 이제 괴혈병들 많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원주민들은 그 주술사들이 이제 의사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괌 주술사들이 이제 입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이렇게 쭉 뿌려가지고 발라서 넣었더니 그 괴혈병이 다 나왔다 그래요. 그게 뭐였냐? 레몬유죠. 라임 비타민 C 센 걸 이제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입에다 바르니까 이제 살아나는데 이게 뭐 마치 기적을 행사한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라임을 이제 신의 열매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괌에서 정비한 마젤란 일행들 이제 필리핀 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로 이동하게 되죠. 몰루카 제도를 가기 전 단계에서 세부에 진입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마젤란은 세부에서 라프라프 족장에게 죽고 맙니다. 세부에서 마젤란이 죽고 배 한 척만 수습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몰루카 제도로 갑니다. 거기서 향신료를 구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게 되죠. 당시 5척 중에 한 척만 남아가지고 이제 향신료를 구해갔는데 그 가져간 향신료의 가치만으로도 이 배 4척 잃어버린 거 아니면 뭐 다른 선원들의 뭐 몫이라든지 이런 걸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익이 가져갔다고 해요. 그러니 후추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후 역사는 필리핀하고 똑같습니다. 스페인 지배 300년 받게 되고요.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미국 지배받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일본 지배 잠시 받다가 다시 이제 미국령으로 가게 되죠.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괌을 이제 스페인이 미국에 넘겨줬는데
당시 그 위쪽에 있는 북마리나 제도에 있는 뭐 사이판 이쪽 섬 몇 개가 있거든요. 이쪽 지역은 존재를 잘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이판 당연히 줬는데 미국이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때다 싶어서 독일에 팔았다고 해요. 독일은 당연히 이제 식민지가 생겼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죠. 당시 상대국이었던, 교전국이었던 이제 일본에게 사이판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마리나 제도에서 남쪽의 괌은 미국이 지배하게 됐고요. 위쪽의 사이판은 일본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을 때 괌도 잠시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언어도 통해야 되고 색출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감정들이 서로 안 좋다고 합니다. 이 두 관계가. 그래서 괌은 북마리나 제도에 들어가지가 않고요. 따로 나와가지고 그냥 괌 자체가 존재하게 되고요. 북마리나 제도는 이제 사이판부터 해서 위로 쭉쭉 섬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괌 역사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요. 여행하실 때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대대도에 스페인 광장이 있으며 뭐 여러 지명들이 왜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건 또 영어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괌 참호로인들 스페인의 지배도 받고 미국의 지배도 받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리상의 발견 입장에서 볼 때 이 폴리네시아인들 이미 수천 년 전에 큰 바다의 제국을 거의 건설했다고 무방하거든요. 하와이도 가고 괌도 가고 뭐 말라이 민족들은 필리핀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엄청난 해양 제국을 건설한 아주 굉장한 민족들이에요. 수천 년 전에 나침판도 없고요. 별자리와 해의 위치만으로 보면서 섬을 찾았다고 합니다. 몇천 년 후에 나침판 하나 들고 간신히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유럽인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지도 나침판도 없이 그냥 해와 별자리의 위치만으로 찾아간 참호르족 그리고 이 폴리네시아인들이 대단한 건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케빈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행 관련된 정보들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봤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니까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